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최종 보정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인가만 남은 것 같은데요. 그 사이에 채권을 매각했다고 우편물이 오더라고요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채권을 팔면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준다고 했죠. 그래서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. 네. 채권자 바뀌면. 나한테 우편물이 왔다고 해가지고 개인회생에서 조치할 건 없어요. 할 필요 없어. 그것만 가지고는. 근데 이 채권자는 나한테만 우편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. 뭐라고 신고하냐면 내가 채권을 샀다. 명의변경 해달라. 라든지 혹은 내가 대의변제를 했다. 그러니까는 반영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서류를 뭐 대의변제 신고서, 명의변경 신고서 이걸 법원에 냅니다. 채무자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법원에도 내요. 그럼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뭐 명의변경 신고서나 대의변제 신고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줍니다.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내요. 그냥 휙 전자소송으로 송달해버립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? 채무자가 그거를 보고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얘기예요.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채권 매각했다고 우편물이 오더라고요. 이런 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?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으면 법원에서 송달해 줍니다. 명의 변경 뭐 신고서 이런 거를 채권자가 낸 거를 그대로 송달해 줘요. 그럼 그걸 보고서 그때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시면 됩니다. 네. 서민금융진흥원 대위 변제가 무엇인지 뜻을 알려주세요. 대위변제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, 금융기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해줍니다. 보증을. 서울보증보험 이런 단어 들어보죠. 서울보증보험. 이게 보증해주는 회사예요. 그래서 은행에서 뭐 전세자금을 말 빌린다. 그러면 은행에서 나를 뭘 믿고 빌려주겠냐. 못 받을 시 너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줄 사람을 데리고 와라. 그게 보증이냐. 부인을 데려간다든지 뭐 부모님을 데려간다든지 보통 이러잖아요. 근데 이 보증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어. 그게 서울보증보험. 돈 받고 보증을 서줘요.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돈을 못 갚을 확률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보증료를 받는 거예요. 예.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국가기관, 국가의 어떤 공공금융기관에서도 보증을 해줘요. 그런 데가 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이런 일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그 구입자금이나 뭐 전월세 보증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생활자금 같은 거를 빌릴 때 보증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.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가 소액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.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료를 갖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좀 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줘요. 저를 내가 못 갚으면 자기들 대신 갚겠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잘 썼는데 사정인생에서 못 갚게 됐어. 그러면 뭐 한 석 달 연체된다. 그러면 그 은행에서 보증을 서준 그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못 갚으니까 연체됐으니까 대위변제 대신 갚아라. 대위변제 대신 갚아라. 서민금융진흥원이 돈을 대신 저 대신 갚습니다. 갚은 다음에 저한테 구상권을 행사해. 구상권. 서민금융진흥원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채무자는 이제 나한테 갚아라. 뭐 그런 겁니다. 구상권. 그래서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같이 다니는 용어입니다. 네. 그리고 보정 권고 내용에 진행 중이신 개인회생 채무 등록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보증채권, 구상채권이라고 말이죠. 저를 보증해준 구상채권은 누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주의해달라는 뜻이죠. 예. 그리고 내가 전세자금을 뭐 국민에서 빌렸어. 그리고 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줬어. 주택금융공사도 빠지지 않도록 꼭 넣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. 네, 보증인도 그 구상채권자도. 채무 신고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? 만약에 빠졌다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.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